아무래도 요즘 세영이가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수첩을 계속 금고에다 두는 건 위험하겠어. 최명진은 윤세영이 자신을 의심하고 무언가를 캐려고 하는 모습에 윤세영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진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는 수첩을 금고 안에 넣어두었지만 윤세영이 신경 쓰여서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놨죠. 그런데 그것은 최명지의 가장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최명지의 수첩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 최명지와 윤세영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시원하고 통쾌한 결말을 예상해드리겠습니다. 신여진은 계속해서 기억상실인 척 연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이 여전히 기억을 찾지 못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명진은 신여진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닌 공포였습니다. 언뜻 미소를 머금은 신여진의 얼굴에서 예전의 나약하고 병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모든 걸 꿰뚫고 있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이 혹시라도 모든 진실을 기억해냈을까, 모든 과거를 짚어내고 있지는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런 불안 속에서 날아든 한 통의 전화. 윤세영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무서운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유진이 사고 그거 뺑소니였대요.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최명진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릴 정도로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가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뺑소니였다고? 나도 지금 처음 듣는걸. 아휴, 빨리 범인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 뒤로 윤세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전화기 너머로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 스며든 윤세영의 냉랭한 숨소리는 그녀가 이제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최명진은 금고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누가 보면 모든 게 끝이야. 그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다시 금고에 넣으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윤세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지금 금고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군가 알아낸다면? 수첩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안 돼, 금고는 위험해. 최명진은 잠긴 문을 다시 확인하고 수첩을 품에 안은 채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서성이다가 방 안 깊숙한 곳에 있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겨울 코트 뒤쪽, 잘 사용하지 않는 트렁크 안에 수첩을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물건 더미 같았기에 오히려 완벽한 은신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못 찾아. 장비서가 예전에 내 방을 뒤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방을 뒤지지 않을 거라서 제일 안전해.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구하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과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신여진을 간호하느라 은총이에게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총아, 우리 숨바꼭질 할까? 구하나가 부드럽게 묻자 은총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가 꼭 안 보이게 숨을게요. 구하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사이 은총이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숨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이 살짝 열려있는 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명지의 방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간 은총이는 방 한쪽 벽면에 세워진 커다란 옷장을 발견했습니다. 은총이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트렁크 안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총이는 호기심에 트렁크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놓여있던 낡은 수첩 한 권. 은총이는 손에 들고 펼쳐보았습니다. 뺑소니. 은총이에게는 낯선 단어였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와 숫자, 그리고 형사라는 말이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구하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은총아, 어디 숨었어? 은총이는 조심스레 옷장에서 나와 수첩을 들고 구하나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 이모.
이거 숨 다 찾았는데 여기에 뺑소니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말을 들은 구하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수첩을 확인한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구하나는 입을 막은 채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수첩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내역들, 날짜, 계좌번호, 유증건, 마무리라는 메모까지 모든 게 분명하게 최명지의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은총아.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구하나는 신여진과 윤성호를 불렀습니다. 조용한 거실 한복판, 세 사람은 수첩을 펴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신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글자를 따라 움직일수록 커지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이날을 기다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윤성호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신여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어요. 이 모든 죄값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해요. 그날 밤 신여진은 집 안전체를 조용히 정돈하며 사람들을 하나둘 초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미꽃이 곱게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는 진귀한 와인잔과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가 하나하나 세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겉으로 보이는 평온한 분위기와는 달리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가 내려질 무대를 차분히 준비하는 연출자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녁 모두 함께 식사하자. 가족이니까. 그녀의 부름을 받은 최명지와 윤세영은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최명지는 일부러 밝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니 기분이 좋네요. 신여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 아래 테이블보 밑에는 조심스레 감춰둔 수첩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구하나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눈빛으로 최명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밤들, 배신과 고통의 기억을 꾹꾹 눌러 담으며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신여진은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명지에게 보여줄 게 있어. 신여진은 테이블 밑에서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명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지된 조각상처럼 굳어버렸고 손에 들던 와인잔은 가볍게 흔들리다 결국 탁자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 있지? 신여진이 묻자 최명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달 떨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예요? 은총이가 찾아줬어. 너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던 그 수첩, 너의 손으로 은총이에게 넘겨준 셈이지. 신여진은 수첩을 천천히 펼치며 그 안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뺑소니 처리 완료. 조영사에게 2천만 원 지급. 외부에는 사고사로 정리. 식탁에 앉은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윤세영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게 진짜였어? 최명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쥐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신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게 수첩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체포해주세요. 경찰은 공식적인 체포영장을 읽은 뒤 수갑을 꺼냈습니다. 최명진은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수의 문도 천천히 닫혔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최명지의 진술과 수첩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세영의 혐의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윤세영 역시 체포되었고
그녀는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제 욕심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변할 줄은. 하지만 법은 그녀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최명지에게 무기징역을, 그리고 윤세영에게는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윤세영은 깊은 좌절 속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좁은 감방 안 어둡고 습한 공기 속에 최명진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만들어낸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최명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날의 수첩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만 아니었더라면 목구멍을 타고 흐른 건 억울함이 아닌 후회였습니다. 하나둘 떠오르는 기억들. 유진이의 얼굴, 신여진의 분노, 윤세영의 뒷모습, 그리고 자신이 찢어버린 수많은 관계와 믿음의 조각들. 그녀는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천천히 흐느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에 이마를 기댄 채 온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도 유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한참 동안 멎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비처럼 과거를 씻어내기엔 너무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신여진은 오랜만에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은총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그림자가 조금은 거친 듯 했습니다. 신여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총아, 너 덕분에 할머니도 이제야 진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구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씨 고마워. 하나씨가 없었다면 이 집은 다시는 웃음을 되찾지 못했을 거야. 이제 하나씨가 은총이를 맡아주면 좋겠어. 신여진과 구하나 그리고 은총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구하나는 조용히 은총이와 함께 공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잎이 반쯤 떨어진 나무들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고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소리가 평온하게 귀를 간지렸습니다. 은총이는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줍더니 작은 주머니에 하나하나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이모, 이거 모아서 할머니한테 드릴 거예요. 다 나으면 도토리차 끓여드리려고요. 구하나는 웃으며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네. 할머니도 꼭 좋아하실 거야. 며칠 후 신여진은 회장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귀여운 글씨체로 꾹꾹 눌러 쓴 편지였습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나는 할머니가 다시 웃어서 기뻐요. 우리 이제 나쁜 사람들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 도토리차도 끓여드릴게요. 할머니가 나 좋아하는 거 나 다 알아요. 신여진은 편지를 읽다 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은총이 덕분에 다시 삶을 붙잡았다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은총아, 이젠 웃으면서 살아보자.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평범하게. 구하나와 은총이의 행복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